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과 스포츠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는 닥터우 TV입니다. 오는 7월 26일부터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 올림픽은 인류의 재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올림피아 재전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 재전은 제사입니다.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모시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그 7월 하순이나 또 8월 초 사이에 개최되었는데요. 그 그리스 전역에서 몇 개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됐고 권위 있는 그런 제사를 올림피아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림피아라는 말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올림피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회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대회 기간 동안에는 엄격하게 휴전이 선포되었어요.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그 기간 동안은 여러 지역에서 한 곳으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국경이 열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쟁은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 그리고 사절단, 그리고 참가자, 관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전이 보장되는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여러분 잘 아는 면류관을 씌운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마다 그 나오는 나무의 잎으로 우승자한테 관을 씌워주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올리브관을 씌워주고 또 어느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는 또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한테 바치는 봉헌의 행사의 첫 번째는 바로 동물을 희생해서 그 제단에 바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인간이 그 지극정성으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바치는 것 또한 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저마다 타고난 능력들을 연마해서 그 역량을 최고로 갈고 닦아서 신에게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그런 탁월성을 보인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 제전은 그렇게 최고가 되기 위한 인간들의 열정적인 경연을 신들한테 경건하게 바치기 위한 종교의식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이 과연 제우스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인간들이. 동물을 바치거나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신처럼 아주 단련된 그다음에 멋진 모습을 그 신한테 봉헌하는 것 그 자체가 제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우스 신상이 이 올림피아 제전에 참가하는 그런 선수들 또 이 참가자들에게는 최고의 참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들의 신인 제우스를 아련하고 또 승리를 기원하는 일은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아주 가슴 벅차는 일이자 더없이 경건한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림피아 제전이 초기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짙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운동 종목에 치중하는 현재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는 여흥으로 이제 지금의 운동회 같은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회에서 그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것은 그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쵸,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고 잠시나마 봉합된 갈등을 또 서로 확인하고 또 서로를 감시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운동회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에 있는 도시국가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죠. 예. 그래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다라는 것이 생겨났고 이 근대 올림픽의 정신은 사실 여기서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원전 776년에 제1회 고대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이전부터 유사한 어떤 경연이 열렸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무려 이제 2800년 전에 시작된 일이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인들이 왕, 그리고 뭐 귀족, 민중, 그런 구분 없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스포츠 경연 대회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봤을 때 뭐 그게 뭐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엄청난 이벤트들을 최근에는 많이 해오고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올림피아 제전의 탄생이 과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정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고대에는 여러분, 대규모 군중이 또 대규모 민중이 한 군데에 모인다는 그 자체가 예산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각을 좀 돌려서 이 동양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 열렸던 기원전 776년은 중국으로 따지면은 춘추 전국 시대의 초기에 해당되고요. 또 한반도를 봤을 때는 청동기 시대 후반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민중이 모인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한 거, 두 번째는 이제 성을 쌓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수, 즉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로를 개간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군주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묘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대한 분묘를 그런 축조하는 그런 상황 이외에는 이 민중이 한데 모여서 일을 벌이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또 민중이 모이는 것도 통치자의 강압된 그런 명령에 의해서 모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이 시민들이 또 왕족과 귀족, 뭐 민중들이 한데 모여서 회합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에서는 반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성들이 대규모로 회합을 가질 수 있는 장소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절대 권력자는 민중들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죠. 국가적인 조직이나 또 동원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경비를 조달을 했고요. 또 자신의 뜻대로 참가를 했습니다. 올림픽 출전자나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통과하는 국경은 열려 있었죠. 원수같이 싸우던 나라 간에서도 그랬습니다. 2800여 년 전 고대기에 이런 발상과 또 이것을 실제로 실천했던 그리스인들에게 어찌 경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인간들이 벌였던 경합이 이루어졌던 올림피아 제전은 그리스 문명의 경이로운 창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각지에서는 이 체육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자국 또는 또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달을 걸려서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연히 올림피아 제전 전후 한 3개월 정도는 모든 도시국가는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올림피아 스타디온이라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경기장이죠. 거기에 무려 4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거기를 가득 채우고도 또 이 알티스 성역에서는 수만 명이 또 북적였을 것입니다. 올림피아 제전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전으로 개최 시기는 한 7월에서 9월 사이 한 5일 정도 열렸습니다. 기원전 776년부터 무려 1169년이나 지속되어 오던 올림피아 제전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자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올림픽 헤라 신전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올림피아 제전을 짓밟으며 또 초토화시켰고, 또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이 올림피아 제전이 이교도의 제전이라는 이유로 393년 대회를 마지막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딱 단 한 번에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죠. 오랫동안 부활의 움직임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중세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잊혀져서 아예 역사 무대의 저편에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약 150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이 스포츠 제전을 근대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쿠베르탱이 재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그 자체만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스포츠는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 뭐 연극, 영화, 그리고 문학 등과 같은 맥락에서 문화적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되면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나서는 응원 문화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스포츠는 다채로운 그 사회 현상을 담고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하여 한 국가나 국제사회에 어떨 때는 또 통합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분열을 시키고, 또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행위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벌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